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옛날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침이라 목이 조금 잠겨 있는데 이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 훈장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무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읽히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궁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 모르게 훈장님 혼자 꿀단지에 꿀을 먹고 있지 뭐야. 하루는 꿀이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 꿀을 드시는 거지요? 그러자 훈장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 꿀이라니? 그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야. 어느 날 훈장님은 이웃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아이들끼리 책을 읽고 있었어. 문득 한 아이가 나서서 말했어. 얘들아, 다락방에 꿀단지를 좀 꺼내서 맛을 좀 볼까? 한 아이가 꿀단지를 꺼내 내려왔어. 정말 꿀맛인걸. 한 번씩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가 어느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호된 회초리를 맞을 것이 뻔했거든. 그때 다락방에서 꿀단지를 내려온 아이가 말했어.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3개 메어쳤지. 벼루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어. 훈장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벼루가 말이야.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바닥에 드러난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훈장님이 돌아왔지. 훈장님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 벼루. 다락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던 꿀단지가 바닥나 있는 걸 보고는 더 놀랐지. 내 꿀단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울고 있던 아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 훈장님,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단지에 든 것을 모두 먹었는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단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가난한 살림이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뗄나무를 하러 갔어. 뾰로롱 뾰로롱 삐요. 어디선가 예쁜 새 소리가 들려왔어. 오라, 바로 너로구나.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 파랑새는 포르를 날더니 할아버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 없을까? 마침 옹달샘 하나가 눈에 띄었어.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 물 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두어 모금 더 마셨어. 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지 뭐야.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너럭 바위에 앉았어.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 그만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했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답답한 마음에 거울을 보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지.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새카맣게 변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날이 밝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옹달샘을 찾아갔어. 샘물을 두어 모금 마시자 할머니도 바로 잠이 들었어. 깨어났을 때는 예쁜 새댁으로 변해 있었지. 하하,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젊어지는 샘물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어.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옹달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젊은 할아버지 부부가 산속 옹달샘에 갔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네. 우리가 데려다가 키웁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고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농사 일을 했지.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뿐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농부가 한 해는 밭에 물을 심었지. 거름을 듬뿍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 얼마나 정성스레 농사를 지었는지 무는 쑥쑥 자랐어. 가을이 되어 밭에서 물을 뽑았을 때야. 세상에 사람 키만한 무라니. 농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처럼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거든.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이고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귀한 무를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 요즘 들어 우리 관아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 잘생기고 힘이 세어 보이는 뚜런 송아지였지.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동네 방네에 퍼졌어.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어.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얻을지 모르지. 금덩이 아니면 너른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 이튿날 욕심쟁이 농부는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얻은 건 다 사또 덕입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송아지를 바쳤어. 아니,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내게 주다니. 사또는 이방에게 그 즈음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농부에게 주라고 했지. 욕심쟁이 농부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부지런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무를 받았어. 괜한 욕심으로 송아지만 잃게 된 것이지. 냄새 맡은 갑.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 뒷집에 살았어. 가난뱅이는 뭐든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지.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줍시다. 가난뱅이네는 가난해도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 한편 부잣집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어. 저는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해? 웃기지도 않네 그려. 부잣집 영감은 콧방귀를 휑휑 뀌었어.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는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겼어. 심지어
남의 닭이 모이를 찾아 영감네 마당에 들어갔어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지. 먹을 것이 넉넉해도 벌컥벌컥 화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어느 날 가난뱅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 그 냄새 한번 만나네. 냄새가 얼마나 기막힌지 침이 꼴깍 넘어왔어. 우리 집은 오늘 저녁도 멀건 죽일 텐데. 가난뱅이의 배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났어. 흠흠,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에 찰싹 붙어 섰지. 흠흠 꿀꺽.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 부자의 눈에 가난뱅이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지.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 가난뱅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내가 열량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맛있는 냄새에 젖어있던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부자는 냄새의 값으로 단량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 집으로 돌아간 가난뱅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난뱅이의 아내가 까닭을 물었지. 가난뱅이는 아내에게 부자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 그렇다오. 내일까지 단량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받겠다지 뭐요. 아버님 제사에 쓰려던 단량을 내줘야 할 것 같소. 이때 곁에 있던 가난뱅이의 10살 먹은 아들이 나섰어. 아버님,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한 변 맡겨주시지요.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어.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돈을 받으려 하자 아들은 돈은 주지도 않고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돈 소리를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어.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값도 소리로 쳐드려야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자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며칠째 온 산을 헤매 다녔어. 어찌된 일인지 생쥐 한 마리 안 보였지.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
으앙, 으앙.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쉿, 아가, 살쾡이가 왔다. 뚝 그치렴.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아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그때 아기 엄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엄마의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 언제 울었던가 싶게 말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니. 호랑이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뚝 그쳤단 말이지. 곶감이란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서 달아나자.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마침 호랑이가 있던 마당 한쪽에 외양간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서 있다가 곶감을 피해 달아날 생각이었어. 잠시 뒤 소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깜깜해서 도둑은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꽤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덥석 올라탔어. 으아, 곶감이다. 호랑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 호랑이는 기겁을 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제야 도둑은 송아지가 아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아차렸지. 큰일 났네. 옛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찰싹 매달렸어.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지.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힘주어 안을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 마구 날뛰었어. 등에 찰싹 붙은 곶감을 떼어내려고 말이야.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였어.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살아남았지. 휴,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휴, 하마터면 곶감 놈에게 붙잡힐 뻔했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 샘꾸러기 돼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어.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로움을 달랬지. 개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었어. 돼지는 돌보는 대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고 점점 더 뚱뚱해졌어. 너희가 없었다면 어찌 살았을꼬?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끔찍이 여겼어. 하루는 할머니가 들에
나무를 뜯으러 나가고 돼지와 개만 집에 남아 있었지. 아이고 심심해. 개는 하품을 하다 돼지와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돼지우리에 가자 돼지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 개는 컹 고함을 질러 돼지를 깨웠어. 오, 너구나. 언제 왔니? 돼지는 늘어져 누운 채 눈을 껌뻑였어. 이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앉아. 개가 말하자 돼지는 핑 코웃음을 쳤어. 손님이라고? 넌 솔직히 내가 밉거든. 그런데 내가 왜 일어나겠니? 아니, 도대체 뭐가 못마땅한데? 개가 물었어. 그러자 돼지는 씩씩대며 대답했어. 몰라서 묻니?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시잖아. 내겐 밥이나 누룽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구정물밖에 안 줘. 바깥 구경도 못하게 우리 속에만 가둬놓고 말이야. 그건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서 그런 거잖아. 난 할머니가 편히 주무시도록 밤새 도둑을 지킨다고. 너도 내게 고마워해야 할걸? 들어보니 개의 말은 그럴듯했어. 좋아. 나도 오늘 밤부터 도둑을 지켜야지. 돼지는 어떻게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 그날 밤부터 돼지는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꿀꿀 꿀꿀 소리를 질러댔어. 꿀꿀대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할머니가 말했지. 저런, 돼지가 병이 났군. 날이 밝으면 침쟁이를 불러 침을 놓아야겠어.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말 침쟁이를 불러 돼지에게 침을 맞췄어. 아,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한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어댔어. 꿀꿀 꽥, 꿀 꽥. 돼지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고래고래 울려 퍼졌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잠을 깰까봐 걱정이 되었어. 밤만 되면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네. 내일 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이튿날 할머니는 돼지를 장에 내다 팔았어.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던 돼지의 욕심이 지나쳐 쫓겨나고 만 거야.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있었어. 4사람은 똑같이 돈을 모아 값이 쌀 때 목화를 많이 사놓곤 했어. 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었거든. 목화 창고는 크고 튼튼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창고 안에 쥐가 득실거려서 목화에 오줌을 싸거나 뜯어먹는 거였지. 국리 끝에 목화 장수 넷은 똑같이 돈을 내 고양이 1마리를 기르기로 했어. 고양이 주인을 누구로 하지?
넷이 똑같이 돈을 냈으니 다리 한 짝씩을 맞기로 하지. 다행히 고양이를 기른 뒤로 쥐들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고양이를 본 목화 장수 넷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거든. 저런, 붕대를 매주어야겠군. 다친 다리 주인은 기름 먹인 붕대를 동염해 주었어. 하루는 고양이가 아궁이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기름 붕대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야옹, 야옹. 고양이는 뜨거워 쩔쩔매다 창고 안으로 달아나 대굴대굴 굴렀지. 그 바람에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어.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난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하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목화 더미는 모두 타 버리고 말았지. 큰 손해를 본 목화 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을 원망하며 말했어. 자네가 맡은 다리 때문에 난 불이니 목화 값을 물어내게. 그러자 다친 다리를 맡은 목화 장수가 눈을 크게 떴지. 어째서 내가 목화 값을 물어야 하나?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목화 장수 넷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어. 쉽게 해결이 나지 않자 넷은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 목화 장수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에게 목화 값을 물어주도록 해라. 사또의 판결에 새 목화 장수가 발끈하여 소리쳤어. 사또, 우리는 저 친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목화 값을 물어주라고요? 그러자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들어보아라. 성한 새 다리가 고양이를 창고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불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값을 물어야지. 사또의 말에 세 명의 목화 장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단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먼 옛날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어. 무엇이든 나와라 하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지. 나와라 쌀 하면 쌀이 나오고 그쳐라 쌀 하면 그치는 신기한 맷돌 말이야. 임금님은 맷돌에 대해 쉬쉬했지만 소문은 돌고 돌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 한 도둑이 신기한 맷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도둑은 궁궐 밖에 숨어 있다가 깊은 밤에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 도둑은 맷돌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어. 궁궐 마당 옆 보물 창고를 뒤지자 맷돌이 나왔지. 도둑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 달아나면서도 누군가 뒤쫓기라도 하면 어쩌지 싶어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 도둑은 무거운 맷돌을 짊어지고 밤새 달려 새벽 무렵 바닷가에 이르렀어. 그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때마침 말뚝에 매여 있는 배 한쪽이 눈에 들어왔어. 도둑은 맷돌을 싣고 노를 젓기 시작했지. 배는 머지않아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어. 휴, 이제 안심이야. 도둑은 맷돌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지. 혹시 가짜 맷돌은 아닐까? 도둑은 진짜 보물 맷돌이 맞는지 알아볼 생각에 맷돌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 얼씨구절씨구, 소금이다, 소금이야. 도둑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소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 소금이 점점 쌓이자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큰일 났네. 이러다 배가 곧 가라앉겠는걸. 그만 멈추는 주문을 외쳐야지. 그런데 소금을 멈추는 주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소금 뚝 아닌가? 그럼 소금 그만. 아니면 소금 안녕. 그쳐라 소금을 잊고 만 거야. 소금은 쉴 새 없이 샤르르 샤르르 쏟아져 나왔어. 소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바닷물이 짭조름한 건 그때 가라앉은 신기한 맷돌에서 지금도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나 봐.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이서방이 살았어. 이서방은 큰맘 먹고 한양 구경을 나서기로 했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이서방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다녔어. 신기한 볼거리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그러다 보니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주막집 앞 가마솥에서는 설렁탕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끓고 있었어. 에구, 돈은 다 떨어지고 어쩌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 서방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서방은 가게집 주인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어. 저 사람이 입고 가는 게 무엇이오? 옷이오. 가게집 주인은 이 서방이 촌사람이라 옷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주인의 말이 끝나자 이 서방은 가게 안으로 냉큼 들어섰어. 그런 다음 광주리의 잣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오? 잣이오. 이 서방은 잣을 정신없이 먹었어. 어이없는 주인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지.
배불리 먹은 이 서방이 이번에는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오? 갓이오. 가게집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서방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 그러고는 어깨를 축혀 올리며 중얼댔지. 에헴, 한양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헛소문이었구먼.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 목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사람들은 혹 속에 무엇이 있는지 늘 궁금해했지.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을 몰랐어. 이런,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컴컴해진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큰일일세, 늘 다니던 길을 잃다니.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길을 헤맨 끝에 빈 오두막을 찾았어. 여기서 하루 묵어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 쓰러져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은 거의 허물어져서 무시무시했지.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빈 방을 찾아 몸을 눕혔어.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숲에서는 이상한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지. 밤도 무서운데 노래나 하나 불러야겠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노래를 부르자 무서움이 훨씬 덜한 것 같았지. 혹부리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 한창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야. 영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갑자기 들린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시커먼 도깨비들이 할아버지를 빙에 에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 에구머니, 도깨비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서워하지 마. 영감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대장 도깨비가 입을 열었어. 대신 멋진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주겠어? 그래, 그건 정말 듣기 좋은걸. 도깨비들의 말에 혹부리 할아버지는 목이 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날이 밝고 말았지. 우린 그만 돌아가야 해. 도깨비들은 아쉬워하며 말했어. 그런데 내 멋진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대장 도깨비가 궁금한 듯 물었어. 그야 이 혹에서 나오지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대충 둘러댔어. 그럼 그걸 우리에게 떼어주게. 대장 도깨비는 혹을 뚝 떼어갔어.
금돈을 한 자루 던져주고 말이야.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소문을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들었어. 옳지, 나도 혹 떼고 금돈 받아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 깊은 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얼마 뒤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어.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도깨비 대장이 물었어. 영감의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을 가리키며 말했지. 그야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지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노래 주머니? 그럼 이 혹도 가져가거라.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혹 부자가 되고 말았대.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 사나운 사또가 있었어. 사또는 괜한 트집을 잡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거나 곤장 치는 일을 예사로 했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이방들과 나졸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어. 어느 날 사또가 이방을 불렀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통 기운이 없구나. 이방은 사또가 또 무슨 꿍꿍이인지 걱정되었어. 입맛이 없으시다니 어쩌지요? 이방은 사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말했지. 산딸기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방이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산딸기라고요?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말에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어. 산딸기를 못 구하면 어떤 벌이 내려질지 모르거든. 아이고,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걱정이 하도 깊어 잠도 이루지 못했어.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어.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글쎄,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한겨울에 말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이 입을 열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산딸기를 구해온다는 이방은 오지 않고 내가 여기 웬일이냐? 사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어. 뭐시?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사또의 말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지. 그러게 말입니다. 뱀이 없을진데 이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턱이 있나요? 아들의 태어난 말에 사또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사또는 그 뒤로 이방과 이방 아들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닌단다.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 살림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오순도순 행복했지.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아들이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 아이고,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와서 내 어머니를 채 가고 말았단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자 너른 논에서 농부가 모를 심고 있었어. 혹시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를 보았소? 이 논에 모를 다 심어주면 알려주지. 모를 다 심자 농부가 볏짚 태운 재를 주며 말했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네. 아들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어. 산비탈 고추밭에서 한 사람이 김을 메고 있었지. 아들은 고추밭을 메주고 고춧가루를 받았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구름 아래 큰 산 너머로 달아났다오. 큰 산을 넘자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있었어. 까치님,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았소? 벌레 한 소쿠리를 잡아주면 가르쳐 드리겠소. 아들은 벌레를 잡아주고 삭정이 한 단을 받았어. 그 새는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답니다. 바위산을 넘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어. 아들은 상수리를 주워주고 독고마리 한 줌을 받았지. 그 새는 가시덩굴 산 너머로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산속에 커다란 바위 동굴이 보였어. 동굴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쇠창살에 갇혀 있었지. 이분은 그 못된 새들이 죽어야만 열린단다. 국리 끝에 아들은 방 안에 재를, 마당에 고춧가루를 뿌려 놓았어. 그러고는 부엌에 독고마리를 흩뿌리고 부엌 아궁이에 삭정이를 넣어주었지. 드디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들이 동굴로 들어왔어. 새들은 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웠어. 그런데 재가 풀풀 일어 있을 수가 있어야지. 새들이 마당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날렸어. 안 되겠다. 부엌에서 자야지. 하지만 부엌 바닥에는 독고마리가 있어 너무 불편했어. 마침내 새들은
큰 가마솥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 아들은 이때를 기다려 가마솥 뚜껑에 무거운 바위를 얹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 처음에는 따뜻해하던 새들은 뜨거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 새들이 죽고 나자 어머니가 갇혀있던 쇠창살이 스르르 열렸어. 그 뒤로 효성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 훈장님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 무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읽히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궁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슬쩍 엿보았어. 그랬더니 아이들 모르게 훈장님 혼자 꿀단지에 꿀을 먹고 있지 뭐야. 하루는 꿀이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더는 못 참고 훈장님에게 말했어. 훈장님, 다락방에 올라가 꿀을 드시는 거지요? 그러자 훈장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 꿀이라니? 그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야. 어느 날 훈장님은 이웃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아이들끼리 책을 읽고 있었어. 문득 한 아이가 나서서 말했어. 얘들아, 다락방에 꿀단지를 좀 꺼내서 맛을 좀 볼까? 한 아이가 꿀단지를 꺼내 내려왔어. 정말 꿀맛인걸. 한 번씩만 더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가 어느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아이들은 훈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호된 회초리를 맞을 것이 뻔했거든. 그때 다락방에서 꿀단지를 내려온 아이가 말했어.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3개 메어쳤지. 벼루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어. 훈장님이 아끼고 또 아끼는 벼루가 말이야.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바닥에 드러난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훈장님이 돌아왔지. 훈장님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 벼루. 다락방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던 꿀단지가 바닥나 있는 걸 보고는 더 놀랐지. 내 꿀단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울고 있던 아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 훈장님,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단지에 든 것을 모두 먹었는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단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가난한 살림이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뗄나무를 하러 갔어. 뾰로롱 뾰로롱 삐요. 어디선가 예쁜 새 소리가 들려왔어. 오라, 바로 너로구나.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 파랑새는 포르르 날더니 할아버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 없을까? 마침 옹달샘 하나가 눈에 띄었어.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 물 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옹달샘 물을 두어 모금 더 마셨어. 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지 뭐야.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너럭 바위에 앉았어.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 그만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했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답답한 마음에 거울을 보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지.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주름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새카맣게 변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날이 밝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옹달샘을 찾아갔어. 샘물을 두어 모금 마시자 할머니도 바로 잠이 들었어. 깨어났을 때는 예쁜 새댁으로 변해 있었지. 하하,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젊어지는 샘물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어. 할아버지는 이웃 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옹달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젊은 할아버지 부부가 산속 옹달샘에 갔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네. 우리가 데려다가 키웁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고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농사 일을 했지.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뿐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농부가 한 해는 밭에 모를 심었지. 거름을 듬뿍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 얼마나 정성스레 농사를 지었는지 무는 쑥쑥 자랐어. 가을이 되어 밭에서 무를 뽑았을 때야. 세상에 사람 키만한 무라니. 농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처럼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거든.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이고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귀한 무를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 요즘 들어 우리 관아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 잘생기고 힘이 세어 보이는 뚜런 송아지였지.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동네 방네 퍼졌어.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어.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얻을지 모르지. 금덩이 아니면 너른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 이튿날 욕심쟁이 농부는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얻은 건 다 사또 덕입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송아지를 바쳤어. 아니,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내게 주다니. 사또는 이방에게 그 즈음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농부에게 주라고 했지. 욕심쟁이 농부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부지런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무를 받았어. 괜한 욕심으로 송아지만 잃게 된 것이지. 냄새 맡은 갑.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 뒷집에 살았어. 가난뱅이는 뭐든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지.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줍시다. 가난뱅이네는 가난해도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 한편 부잣집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어. 저는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해? 웃기지도 않네 그려. 부잣집 영감은 콧방귀를 휑휑 뀌었어.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는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겼어. 심지어 남의 닭이 모이를 찾아 영감네 마당에 들어갔어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지. 먹을 것이 넉넉해도 벌컥벌컥 화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어느 날 가난뱅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 그 냄새 한번 만나네. 냄새가 얼마나 기막힌지 침이 꼴깍 넘어왔어. 우리 집은 오늘 저녁도 멀건 죽일 텐데. 가난뱅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 흠흠,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에 찰싹 붙어 섰지. 흠흠 꿀꺽.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 부자의 눈에 가난뱅이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지.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 가난뱅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내가 열량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맛있는 냄새에 젖어있던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부자는 냄새의 값으로 단량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 집으로 돌아간 가난뱅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난뱅이의 아내가 까닭을 물었지. 가난뱅이는 아내에게 부자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 그렇다오. 내일까지 단량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받겠다지 뭐요. 아버님 제사에 쓰려던 단량을 내줘야 할 것 같소. 이때 곁에 있던 가난뱅이의 10살 먹은 아들이 나섰어. 아버님,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한번 맡겨주시지요.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어.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돈을 받으려 하자 아들은 돈은 주지도 않고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돈 소리를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어.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값도 소리로 쳐드려야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자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며칠째 온 산을 헤매 다녔어. 어찌된 일인지 생쥐 한 마리 안 보였지.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 으앙, 으앙.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쉿, 아가, 살쾡이가 왔다. 뚝 그치렴.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아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그때 아기 엄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엄마의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 언제 울었던가 싶게 말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니. 호랑이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뚝 그쳤단 말이지. 곶감이란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서 달아나자.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마침 호랑이가 있던 마당 한쪽에 외양간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서 있다가 곶감을 피해 달아날 생각이었어. 잠시 뒤 소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깜깜해서 도둑은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꽤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덥석 올라탔어. 으아, 곶감이다. 호랑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 호랑이는 기겁을 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제야 도둑은 송아지가 아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아차렸지. 큰일 났네. 옛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찰싹 매달렸어.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지.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힘주어 안을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 마구 날뛰었어. 등에 찰싹 붙은 곶감을 떼어내려고 말이야.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였어.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살아남았지. 휴,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휴, 하마터면 곶감 놈에게 붙잡힐 뻔했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 샘꾸러기 돼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어.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로움을 달랬지. 개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었어. 돼지는 돌보는 대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고 점점 더 뚱뚱해졌어. 너희가 없었다면 어찌 살았을꼬?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끔찍이 여겼어. 하루는 할머니가 들에 나무를 뜯으러 나가고 돼지와 개만 집에 남아 있었지. 아이고 심심해. 개는 하품을 하다 돼지와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돼지우리에 가자 돼지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 개는 컹 고함을 질러 돼지를 깨웠어. 오, 너구나. 언제 왔니? 돼지는 늘어져 누운 채 눈을 껌뻑였어. 이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앉아. 개가 말하자 돼지는 핑 코웃음을 쳤어. 손님이라고? 넌 솔직히 내가 밉거든. 그런데 내가 왜 일어나겠니? 아니, 도대체 뭐가 못마땅한데? 개가 물었어. 그러자 돼지는 씩씩대며 대답했어. 몰라서 묻니?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시잖아. 내겐 밥이나 누룽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구정물밖에 안 줘. 바깥 구경도 못하게 우리 속에만 가둬놓고 말이야. 그건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서 그런 거잖아. 난 할머니가 편히 주무시도록 밤새 도둑을 지킨다고. 너도 내게 고마워해야 할걸? 들어보니 개의 말은 그럴듯했어. 좋아. 나도 오늘 밤부터 도둑을 지켜야지. 돼지는 어떻게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 그날 밤부터 돼지는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꿀꿀 꿀꿀 소리를 질러댔어. 꿀꿀대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할머니가 말했지. 저런, 돼지가 병이 났군. 날이 밝으면 침쟁이를 불러 침을 놓아야겠어.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말 침쟁이를 불러 돼지에게 침을 맞췄어. 아,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어댔어. 꿀꿀 꽥, 꿀 꽥. 돼지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고래고래 울려 퍼졌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잠을 깰까봐 걱정이 되었어. 밤만 되면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네. 내일 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이튿날 할머니는 돼지를 장에 내다 팔았어.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던 돼지의 욕심이 지나쳐 쫓겨나고 만 거야.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있었어. 4사람은 똑같이 돈을 모아 값이 쌀 때 목화를 많이 사놓곤 했어. 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었거든. 목화 창고는 크고 튼튼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창고 안에 쥐가 득실거려서 목화에 오줌을 싸거나 뜯어먹는 거였지. 국리 끝에 목화 장수 넷은 똑같이 돈을 내 고양이 1마리를 기르기로 했어.
고향의 주인을 누구로 하지? 넷이 똑같이 돈을 냈으니 다리 한 짝씩을 맞기로 하지. 다행히 고양이를 기른 뒤로 쥐들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고양이를 본 목화 장수 넷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거든. 저런, 붕대를 매주어야겠군. 다친 다리 주인은 기름 먹인 붕대를 동염해 주었어. 하루는 고양이가 아궁이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기름 붕대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야옹, 야옹. 고양이는 뜨거워 쩔쩔매다 창고 안으로 달아나 대굴대굴 굴렀지. 그 바람에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어.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난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하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목화 더미는 모두 타 버리고 말았지. 큰 손해를 본 목화 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을 원망하며 말했어. 자네가 맡은 다리 때문에 난 불이니 목화값을 물어내게. 그러자 다친 다리를 맡은 목화 장수가 눈을 크게 떴지. 어째서 내가 목화값을 물어야 하나?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목화 장수 넷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어. 쉽게 해결이 나지 않자 넷은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 목화 장수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에게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해라. 사또의 판결에 새 목화 장수가 발끈하여 소리쳤어. 사또, 우리는 저 친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목화값을 물어주라고요? 그러자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들어보아라. 성한 새 다리가 고양이를 창고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불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값을 물어야지. 사또의 말에 세 명의 목화 장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단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먼 옛날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어. 무엇이든 나와라 하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지. 나와라 쌀 하면 쌀이 나오고 그쳐라 쌀 하면 그치는 신기한 맷돌 말이야. 임금님은 맷돌에 대해 쉬쉬했지만 소문은 돌고 돌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 한 도둑이 신기한 맷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도둑은 궁궐 밖에 숨어 있다가 깊은 밤에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 도둑은 맷돌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어. 궁궐 마당 옆 보물창고를 뒤지자 맷돌이 나왔지. 도둑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
달아나면서도 누군가 뒤쫓기라도 하면 어쩌지 싶어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 도둑은 무거운 맷돌을 짊어지고 밤새 달려 새벽 무렵 바닷가에 이르렀어. 그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때마침 말뚝에 매여 있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어. 도둑은 맷돌을 싣고 노를 젓기 시작했지. 배는 머지않아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어. 휴, 이제 안심이야. 도둑은 맷돌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지. 혹시 가짜 맷돌은 아닐까? 도둑은 진짜 보물 맷돌이 맞는지 알아볼 생각에 맷돌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 얼씨구절씨구, 소금이다, 소금이야. 도둑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소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 소금이 점점 쌓이자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큰일 났네. 이러다 배가 곧 가라앉겠는걸. 그만 멈추는 주문을 외쳐야지. 그런데 소금을 멈추는 주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소금 뚝 아닌가? 그럼 소금 그만. 아니면 소금 안녕. 그쳐라 소금을 잊고 만 거야. 소금은 쉴 새 없이 샤르르 샤르르 쏟아져 나왔어. 소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바닷물이 짭조름한 건 그때 가라앉은 신기한 맷돌에서 지금도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나 봐.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이서방이 살았어. 이서방은 큰맘 먹고 한양 구경을 나서기로 했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이서방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다녔어. 신기한 볼거리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그러다 보니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주막집 앞 가마솥에서는 설렁탕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끓고 있었어. 에구, 돈은 다 떨어지고 어쩌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 서방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서방은 가게집 주인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어. 저 사람이 입고 가는 게 무엇이오? 옷이오. 가게집 주인은 이 서방이 촌사람이라 옷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주인의 말이 끝나자 이 서방은 가게 안으로 냉큼 들어섰어. 그런 다음 광주리의 잣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오? 잣이오. 이 서방은 잣을 정신없이 먹었어.
어이없는 주인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지. 배불리 먹은 이 서방이 이번에는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오? 갓이오. 가게집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서방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 그러고는 어깨를 축혀 올리며 중얼댔지. 에헴, 한양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헛소문이었구먼.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 목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사람들은 혹 속에 무엇이 있는지 늘 궁금해했지.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을 몰랐어. 이런,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컴컴해진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큰일일세. 늘 다니던 길을 잃다니.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길을 헤맨 끝에 빈 오두막을 찾았어. 여기서 하루 묵어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 쓰러져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은 거의 허물어져서 무시무시했지.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빈 방을 찾아 몸을 눕혔어.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숲에서는 이상한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지. 밤도 무서운데 노래나 하나 불러야겠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노래를 부르자 무서움이 훨씬 덜한 것 같았지. 혹부리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 한창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야. 영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갑자기 들린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시커먼 도깨비들이 할아버지를 빙 에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 에구머니, 도깨비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서워하지 마. 영감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대장 도깨비가 입을 열었어. 대신 멋진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주겠어? 그래, 그래. 그건 정말 듣기 좋은걸. 도깨비들의 말에 혹부리 할아버지는 목이 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날이 밝고 말았지. 우린 그만 돌아가야 해. 도깨비들은 아쉬워하며 말했어. 그런데 내 멋진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대장 도깨비가 궁금한 듯 물었어. 그야 이 혹에서 나오지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대충 둘러댔어. 그럼 그걸 우리에게 떼어주게.
대장 도깨비는 혹을 뚝 떼어갔어. 금돈을 한 자루 던져주고 말이야.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소문을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들었어. 옳지, 나도 혹 떼고 금돈 받아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 깊은 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얼마 뒤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어.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도깨비 대장이 물었어. 영감의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을 가리키며 말했지. 그야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지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노래 주머니? 그럼 이 혹도 가져가거라.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혹 부자가 되고 말았대.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 사나운 사또가 있었어. 사또는 괜한 트집을 잡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거나 곤장 치는 일을 예사로 했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이방들과 나졸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어. 어느 날 사또가 이방을 불렀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통 기운이 없구나. 이방은 사또가 또 무슨 꿍꿍이인지 걱정되었어. 입맛이 없으시다니 어쩌지요? 이방은 사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말했지. 산딸기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방이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산딸기라고요?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말에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어. 산딸기를 못 구하면 어떤 벌이 내려질지 모르거든. 아이고,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걱정이 하도 깊어 잠도 이루지 못했어.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어.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글쎄,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한겨울에 말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이 입을 열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산딸기를 구해온다는 이방은 오지 않고 내가 여기 웬일이냐? 사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어. 뭐시?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사또의 말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지. 그러게 말입니다. 뱀이 없을진데 이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턱이 있나요? 아들의 태어난 말에 사또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사또는 그 뒤로 이방과 이방 아들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닌단다.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 살림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오순도순 행복했지.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아들이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 아이고,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와서 내 어머니를 채 가고 말았단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자 너른 논에서 농부가 모를 심고 있었어. 혹시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를 보았소? 이 논에 모를 다 심어주면 알려주지. 모를 다 심자 농부가 볏짚 태운 재를 주며 말했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네. 아들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어. 산비탈 고추밭에서 한 사람이 김을 메고 있었지. 아들은 고추밭을 메주고 고춧가루를 받았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구름 아래 큰 산 너머로 달아났다오. 큰 산을 넘자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있었어. 까치님,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았소? 벌레 한 소쿠리를 잡아주면 가르쳐 드리겠소. 아들은 벌레를 잡아주고 삭정이 한 단을 받았어. 그 새는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답니다. 바위산을 넘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어. 아들은 상수리를 주워주고 독고마리 한 줌을 받았지. 그 새는 가시덩굴 산 너머로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산속에 커다란 바위 동굴이 보였어. 동굴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쇠창살에 갇혀 있었지. 이분은 그 못된 새들이 죽어야만 열린단다. 국리 끝에 아들은 방 안에 재를, 마당에 고춧가루를 뿌려 놓았어. 그러고는 부엌에 독고마리를 흩뿌리고 부엌 아궁이에 삭정이를 넣어주었지. 드디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들이 동굴로 들어왔어. 새들은 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웠어. 그런데 재가 풀풀 일어 있을 수가 있어야지. 새들이 마당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날렸어. 안 되겠다. 부엌에서 자야지. 하지만 부엌 바닥에는
독고마리가 있어 너무 불편했어. 마침내 새들은 큰 가마솥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 아들은 이때를 기다려 가마솥 뚜껑에 무거운 바위를 얹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 처음에는 따뜻해하던 새들은 뜨거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 새들이 죽고 나자 어머니가 갇혀있던 쇠창살이 스르르 열렸어. 그 뒤로 효성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